나라야, 나 할 말 있는데 시간 괜찮아? 지금 괜찮아. 무슨 일인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상견례 날짜를 좀 바꿀 수 있을까? 상견례 날짜를? 그거 우리 벌써 몇 달 전부터 정한 거잖아. 갑자기 날짜는 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말이야, 내 동생 정아 있잖아. 걔가 우리랑 같은 날 상견례 날짜를 잡은 거 있지? 뭐? 같은 날? 어쩌다 그렇게 잡았대. 그럼 우리가 먼저 날짜를 정했는데 동생 쪽에서 날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정아 말로는 그날밖에 안 되는 사정이 꼭 있다는데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아. 곤란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엄마 아빠 지방에 계셔서 그날 상견례 하려고 일 다 빼기로 하고 올라오시는 건데. 나도 알지. 그런데 정아가 죽어도 다른 날로 못 바꾼다고 펄쩍 뛰고 난리인데 어떡해. 어머니는 뭘 하셔? 우리 엄마는 동생이 날짜 바꾸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오빠인 내가 좀 양보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먼저 잡은 날짜인데. 어머님 아버님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바꾸면 안 될까? 진짜 미안해, 나라야. 이건 진짜 아니지. 서울 사람들도 아니고 먼 지방에서 올라오는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날짜 바꾼다는 말을 꺼내. 이미 그날 맞춰서 일정 다 바꾸고 차표까지 다 끊어놓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상견례 시간이 오후 4시니까 점심때 정한의 상견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 거 하는 거야. 어때? 정한에는 12시인가 1시인가로 잡았다는 것 같아. 시간 엄청 촉박하네. 게다가 오빠네 부모님은 점심도 그 자리에서 푸짐하게 드시고 오실 텐데 배불러서 우리 부모님이랑 제대로 식사나 하시겠어? 식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결혼 문제를 논하는 자리니까. 아무튼 어른들이 만난다는 게 의미 있는 거잖아. 그렇게 조율하자, 응? 정말 미안해, 나라야. 어쩔 수 없지 뭐. 우선 그렇게 해. 알았어. 고마워.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전달할게. 몇 달 후. 언니, 나예요, 정아. 안녕하세요, 아가씨. 오빠 통해서 간간히 소식은 듣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결혼 준비 신경 쓰느라고 바쁘죠 뭐. 언니, 스드메 계약은 다 했어요? 식장이랑 신혼여행은요? 네, 강남에 있는 하나호텔로 날짜 잡았어요. 스드메도 다 계약했어요.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가기로 했고요. 그래요? 스드메 어디로 했어요? 러브 웨딩이요. 거기 평이 괜찮고 친구 소개도 있었어서 다른 데 비교 안 하고 바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나도 거기로 해야겠다. 네? 거기 괜찮다면서요. 그래도 저한테는 맞는데 아가씨한테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견적 비교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거기로 할래요. 그리고 하나호텔이요? 거기 식대가 6만 원대인가 그렇죠? 네, 저희는 7만 원짜리로 맞췄어요. 그럼 나도 그걸로 해야지. 네? 다른데 웨딩홀도 다 가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언니 말 들어보니까 거기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호텔로 할래요. 아가씨는 저랑 취향이 다를 텐데 여러 군데 상담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게 어때요? 저 막 알아보고 다니는 거 되게 귀찮아하는 성격이에요. 언니가 거기 선택했다면 뭐 이유가 있겠죠. 오빠가 언니 본우는 높다고 엄청 칭찬하던데. 말씀은 고맙지만 혹시라도 식장마다 분위기랑 꽃장식이나 대기실, 음식 이런 거에 호불호가 있을까봐. 난 다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로 할래요.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했다고요? 우리도 몰디브로 가야겠다. 네? 아가씨도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간다고요? 네. 그런데 몰디브가 어디 있는 거더라? 필리핀인가?
아니요, 그냥 몰디브 섬이에요. 더 안 알아보고 그렇게 신혼여행 결정하시려고요? 아, 필리핀이구나.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몰디브 좋을 것 같아요. 예약한 여행사 좀 공유해줘요. 몰디브는 완전 휴양 위주의 여행지인데 오빠한테 들으니까 아가씨는 활발하고 움직이는 거 좋아해서 쇼핑거리나 액티비티 많은 나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데는 나중에 또 가면 되죠. 신혼여행은 그냥 몰디브가 좋겠어요. 신랑 되실 분이랑은 상의 안 해봐도 돼요? 걔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스타일이라 괜찮아요. 언니 계약한 내용들 사진 좀 다 찍어서 보내줄 수 있죠? 네, 보내드릴게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나중에 봐요. 네. 나라야. 왜? 저기 좀 곤란한 일이 생겼네. 곤란한 일? 무슨 일인데? 우리 결혼식 10월 10일로 잡았잖아. 그런데 정한이도 결혼식을 그날로 잡았다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은 날로 잡다니. 정아 이 기집애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가 10월 10일 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집에 오더니 자기네도 같은 날짜 잡았다는 거야. 꼭 그날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나 뭐라나. 그게 말이야 방구야. 오빠가 분명히 결혼 언제 하는지 알고도 같은 날 잡는다는 게 말이 돼? 나도 그래서 엄청 화내고 대판 싸웠거든. 모르고 그랬으면 몰라도 다 알고 날짜를 그렇게 잡는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뭐래? 아주 그냥 배째라 식이야.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날짜 절대 못 바꾼대. 그리고는 떡하니 그날 우리 전 시간으로 식장 계약한 걸 내미는 거야. 하나호텔? 하나호텔인 건 어떻게 알았어? 그때 나한테 계약 어디 했냐고 물어보더니 자기도 거기로 하겠다고 했었거든. 아무튼 같은 날 같은 장소 우리 앞 시간을 계약하고 와서는 자기네 계약 파기하면 환불 안 되는 조건으로 무조건 하고 왔다는 거야. 이날 양보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또 난리 피우니까 엄마 아빠도 쩔쩔매면서 나보고 자기한테 연락해서 양보 좀 부탁해 보라고. 양보? 우리는 조금 비싸게 하는 대신 시간이나 날짜 무료 변경 조건으로 계약하긴 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그냥 이번에만 눈 감아주는 셈 치고 우리가 날짜를 바꾸면 안 될까? 아니 이게 말이 돼? 갑자기 동생이 같은 날 결혼을 잡았다고 우리가 날짜를 바꿔야 된다는 게? 정말 미안해. 지난번 상견례 때도 그러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정아 내가 안 바꿔주면 죽내 만회하고 있는데 어떡해. 나도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직 결혼 날짜 많이 안 알렸잖아. 이번 한 번만 좀 눈 감아주라. 너한테 내가 진짜 면목 없다.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할게. 머리 아파. 나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너무 갑작이라 나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알았어. 제발 긍정적으로 부탁해. 미안해 나라야. 결혼 후. 언니, 혹시 지난주에 우리 엄마가 반찬 갖다 줬어요? 네, 아가씨.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뭐뭐 해다 줬어요? 파김치랑 깻잎이랑 오이김치요. 저 속 안 좋다고 동치미도 해주셨어요. 속이 안 좋아요? 왜요? 저 임신했거든요. 임신요? 진짜요? 얼마나 됐어요? 전 좀 빨리 느껴서 이제 6주 차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아기집 보고 왔어요. 그렇구나. 언니가 임신을 했구나. 나도 분발해야겠다. 네? 아가씨네도 임신 계획이 있어요? 전에는 신혼 2년 정도 즐기고 가져볼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야 뭐 바뀌기도 하는 거죠 뭐. 정해진 게 뭐 있나요? 네. 아니 우리 엄마는 딸은 그렇게 반찬 한 번 안 해주면서 언니한테는 많이도 해다 줬네요? 나도 똑같이 해달라고 해야지.
아무래도 제가 임신했다고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언니는 좋겠어요. 오빠 사랑도 받고 시어머니도 이렇게 잘해주고 언니는 참 복도 많네요. 아,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정말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저도 곧 임신할 것 같으니까 언니 애기 관련해서 정보 좀 꼭 나한테 공유해줘요. 저도 지금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애기 보험이나 조리원이나 애기 용품들 그런 거 전부 빼먹지 말고 다 알려줘요. 알겠어요. 아가씨도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몇 년 후. 언니, 애기 어린이집 어디 보낼 거예요? 아, 차로 10분 거리에 괜찮은 어린이집 있다고 해서 거기 예약 걸어놨어요. 선생님들도 좋고 환경도 너무 좋대요. 맘카페에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거기 예약 걸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결정되면 어린이집에서 따로 연락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애랑 2달 차이니까 아가씨네도 이제 어린이집 보낼 때 됐겠네요.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언니 애 보내는 대로 보내려고요. 네? 아가씨네 집에서는 40분 정도 걸릴 텐데 굳이 거기로요? 네. 거리 멀면 아가씨랑 아이 모두 힘들 텐데 집에서 가까우면서 환경 괜찮은 곳으로 다시 알아보는 건 어때요? 언니네 애만 좋은 데 보내고 우리 애는 그냥 동네 아무 데나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아가씨. 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모로 걱정돼서. 언니가 먼저 좋은 어린이집 추천해주고 그러면 좀 좋아요? 아무튼 기분 좀 그렇네요. 기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아무튼 우리 애도 거기 예약 걸 거니까 뭐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줘요. 알겠어요, 아가씨. 기분 푸세요. 여보, 아가씨가 우리 애 보내려는 어린이집에 같이 보내겠다고 하네. 정화가?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도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보내겠다고? 뭐하러? 그러게, 아이가 너무 어린데 거리가 멀면 엄마랑 애 둘 다 힘들 건데 그 동네 근처가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자기 애는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냐고 발끈하더라고. 에? 왜 그랬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예전부터 느낀 건데 아가씨는 내가 하는 건 다 따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상견례 때부터 결혼식, 결혼 준비, 신혼여행까지 다 똑같이 했잖아. 심지어 아가씨는 신혼도 충분히 즐기고 임신이 안 되더라도 남편이랑 재밌게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임신한 거 알자마자 엄청 노력하더니 결국 2달 텀으로 바로 임신까지 했잖아. 이제는 애 어린이집까지 같은 곳 보내려고 하는 거 보면 계속 뭔가 나 하는 대로 똑같이 하려 한다는 느낌이랄까? 어릴 때부터 시샘이랑 욕심 많아서 걱정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다 커서도 이러는 것 같아. 부모님 사랑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 나도 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아 때문에 당신 많이 불편하지? 미안해. 결혼식 같은 날 잡은 게 제일 황당하긴 했었지. 아가씨가 이 동네 같은 어린이집 보낸다고 해도 내가 뭐 딱히 불편할 것까진 없지만 그 따라하는 속마음을 모르겠어서. 아유, 진짜 왜 그러냐. 난 괜찮아.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여보. 언니. 네, 아가씨. 엄마한테 들었는데 언니 건물 샀다는 거 진짜예요? 아, 네. 전철역 가까운데 좋은 매물이 나왔길래 구매했어요. 언니 원래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맨날 돈 없다고 아는 소리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뭐예요? 그게 1년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조금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다 저한테 증여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제가 살림하면서 이것저것 아껴서 적금도 붓고 한 거예요. 사실 대출도 좀 껴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건물주가 된 거네요?
그냥 열심히 살았더니 이런 날도 오긴 하네요. 그래도 걱정이 새 건물이라 이제 가게들 들어올 수 있게 홍보도 잘해야 하고 깨끗하게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동네에 빈 상가 건물들 많죠? 제가 발품 팔면서 여러 군데 조사해봤는데 그쪽이 다른 데보다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언니 계약한 부동산 좀 알려줘요. 그건 왜요? 나도 거기 가서 계약하게요. 네? 아가씨가 뭘 계약해요? 건물은 언니만 사란 법 있어요? 나도 돈 있어요. 왜 사람 무시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건 여기저기 많이 좀 알아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나도 알아요. 어쨌든 거기 알려달라고요. 알았어요. 지금 카톡으로 그 부동산 명함 보냈어요. 알았어요. 여보, 당신 정아한테 건물 산 부동산 소개해줬어? 아가씨가 내가 계약한 부동산 무조건 알려달라고 연락처 받아갔어. 설마 아가씨도 건물 샀대?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갑자기 정아가 뭘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우리가 산 동네 쪽에 건물 하나를 계약했다는 거야. 말리 새도 없이 계약하고 와서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대. 잘 알아봤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계약한 부동산 믿고 그냥 샀다고 엄마가 한 걱정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 아가씨가 진짜 계약을 한 거야?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지? 아유, 또 시작했나봐, 유정아. 내가 보기엔 자기가 건물 샀다고 하니까 그냥 앞뒤 안 보고 또 따라한 것 같은데 걔가 진짜 왜 그러지? 미치겠네. 무작정 부동산 알려달라길래 명함 건네주기는 했는데 괜히 알려줬나? 어쨌든 이미 계약했다니까 잘 되기를 바라야지 뭐. 그나저나 우리 건물에는 가게 들어오나? 하루에도 입점하겠다고 문의 오는 전화가 대여섯 통씩 꾸준히 와. 건물 외관도 깨끗하고 다른 데보다 월세가 좀 합리적이라고 소문이 잘 났는지 오히려 우리가 입점할 매장을 셀렉해야 할 것 같아. 진짜? 너무 잘됐다. 당신이 그 건물 알아본다고 얼마나 발품 팔고 다녔어. 오래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보고 다니더니 자기 안목이 역시 대단했나봐. 당신도 많이 도와줬잖아. 내가 이 건물 잘 관리할 테니까 우리 노후에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자. 당신이 내 와이프여서 너무 행복해. 고마워. 나도 고마워. 언니, 나 어떡해요? 아가씨, 왜 그래요? 내가 산 건물 완전 망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안에도 안 들어가 보고 겉에서 봤을 때 멀쩡해 보이길래 바로 계약했는데 매장도 잘 안 들어오고 그나마 입점한 가게 3군데 전부 비만 오면 물이 심하게 줄줄 샌다고 컴플레인 걸더니 얼마 전에는 벽에 금까지 가 있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다들 보증금 빨리 다시 빼달라고 난리예요. 그제서야 가보니까 내부가 완전 부실공사 덩어리더라고요. 부동산에 따지듯이 얘기했더니 잘 보지도 않고 계약한 제 잘못이라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대요. 저 건물 애아빠 몰래 풀로 대출 땡겨서 산 건데 애아빠가 지금 이혼하자고 난리예요. 당연하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비싼 상가 건물 사는데 잘 확인해야 되는 건 기본이죠. 저도 건물 살 때 거의 반년 이상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내부 자재 하나씩 다 확인하고 산 거예요. 짜증나요. 언니 따라서 언니 건물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 일부러 샀는데 내 것만 왜 이래? 저 따라 샀다고요? 네. 옛날부터 그냥 언니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였어요. 다 따라하고 싶었어요. 언니 따라서 똑같이 결혼 준비도 하고 임신도 하고 애도 그 멀리까지 보냈는데 결국 결혼도 내 스타일 아닌데도 그냥 했고 임신해서 경력 단절됐고 어린이집이 머니까 애도 칭얼대고 나는 나대로 힘들고 건물까지 이런 꼴이 날 줄 몰랐어요. 아가씨, 역시나 그랬군요.
따라한다고 해서 아가씨 인생이 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건 다 쉬워 보이고 순탄해 보이죠? 전혀 아니에요. 저도 나름 얼마나 많은 고충과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게 아가씨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겠지만요. 이번 건물 문제 잘 해결하면서 이제라도 아가씨가 본인의 진짜 인생에 대해서 잘 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언니. 아가씨는 본전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다시 건물을 처분했고 남편에게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다행히 이혼은 면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큰 인생 교훈을 얻은 아가씨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자기 주관을 갖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건물 월세로도 넉넉한 삶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고 서로의 자리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올해 50살 된 여성입니다. 이른 나이에 남편 만나 결혼해서 일찌감치 아들 둘 낳았고 모진 풍파 다 견뎌내고 지금껏 살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모처럼 미용실 쉬는 날이기도 하고 커피 한잔 하다 보니 예전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사실 저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만나 흰머리가 무성해지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일만 하다 떠난 사람이라 정말 안타까워요.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남편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려온답니다. 그래도 살아생전 하고 싶은 일하면서 꽃처럼 살라는 남편의 말에 제 할 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네요. 현재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은 상태인데요. 남편이 사망하면서 돌변한 가족들의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1년 정도 법정 다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아들이 머리를 크게 다쳐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그걸 계기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완전히 연을 끊은 거랍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시작해 볼게요. 여보, 오늘도 밤샘 근무해요? 조금 쉬엄쉬엄하지.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매일 그렇게 쉬지도 않고 일하면 어떻게 해. 두 아들 장가 보내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풍족하진 않더라도 넉넉하게 해서 보내야지.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집에 장가 보내려고 그래요. 이제 자기들 앞가림은 할 나이니까 당신도 조금은 쉬는 게 어때요?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가 하루라도 더 벌어야 당신이랑도 놀러도 다니고 그러지. 어휴, 당신 고집을 누가 말려. 그럼 주말이라도 좀 쉬어요. 요즘 한참 벌이가 좋을 땐데 딱 올해까지만 고생하고 내년부터는 주말에 쉴이다.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다 알아. 그래도 나 조금만 믿고 기다려요. 맨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고생만 하니까 속상해서 그렇지. 나도 이제 경석 언니 미용실에 다시 나가니까 당신 혼자 고생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아직 나 88에.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은 일찍 퇴근하니까 당신 좋아하는 뒷고기 먹으러 갈까? 아, 맞다. 당신 오늘 조기 퇴근하는 날이지? 오늘은 야간 작업 없어요? 응, 없지. 모처럼 금요일인데 사랑하는 당신이랑 시간도 보내야지. 애들은 오늘 연락 없었어? 네. 요즘 졸업반이고 시험 기간이라 바쁜가 봐요. 이럴 땐 그냥 조용히 있어주는 게 나아요. 그래. 시험 끝나면 내려오면 그땐 우리 아들들 몸보신 좀 시켜줘야겠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 등뼈도 사놓고 낙지랑 이것저것 사놨어요. 그렇게나 많이? 아무튼 당신 손 큰 건 알아줘야 해. 조금 있다 봐. 금방 갈게. 남편과 저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남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남은 제게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죠. 20살이 되던 해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서로에게 푹 빠졌고 저희 두 사람 사이엔 쌍둥이 아이들도 생겼죠. 그 시절 다 그러했듯이 사는 게 바빠 제대로 된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 시누이 이렇게 2명이었어요. 원래 위로 아주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이 중학생이던 시절 돌아가셨고요. 시누이는 나이가 30이 넘었고 동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식당으로 일을 다니셨습니다. 남편이 대학을 포기하고 돈 벌기에 급급했던 이유는 돌아가신 아주버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당시 남편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2배 정도는 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식구들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를 요구하셨고 시집 안 간 시누이도 종종 큰 돈을 요구해왔죠. 하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남편도 별말 안 하기에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얘 건우 어미야. 날짜가 지났는데 생활비 입금이 안 됐던데 아범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어머니, 그이가 수금이 며칠 늦어진다 그랬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네요. 뭐? 너는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니? 그런 게 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도 건우랑 선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그리고 너 요즘 어디 일 다니니? 집안 살림이나 좀 배우라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엔 날짜 잘 지키라고 했잖냐. 마사지도 추가로 끊어야 하고 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 제가 그이한테 다시 말할게요. 급한 대로 50만 원만 먼저 보내드릴게요. 아, 언니, 나도 돈 못 받았어요. 미안한데 여유되면 나한테도 먼저 입금 부탁해요.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돈 모자라면 안 되잖아. 휴, 저희도 매번 빠듯해요. 저희도 애들 등록금에 이것저것 생활하면 남는 게 없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일도 하시는데 솔직히 그이가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해요? 언니, 그래서 지금 돈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신경질 내요? 그럼 집안의 가장이 돈을 벌어와야지. 누가 벌어오니? 너 지금 생활비 못 주겠다는 거냐? 어머니 그이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애들 대학까지 다 보낸 마당에 쉬엄쉬엄 일해도 모자라는데 주말 밤낮 없이 일하고 언제까지 어머님이랑 아가씨 도와드려야 하냐고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가씨가 1~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버는 거에 비해 씀씀이가 크면 좀 줄이는 게 맞죠. 이제 손 그만 벌리고요. 너 지금 못하는 말이 없구나.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 식구가 개고생하는 건데 너희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또 그 얘기세요? 그이가 얼마나 죄책감 가지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언제까지 그 일 들먹이면서 저희 괴롭히실 거예요? 그이가 아무 말 안 해서 제가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저도 더 이상 그이 고생하는 거 못 보겠네요. 돈 이제 안 보내드릴 거예요. 어머니 1달 버시는 거 그걸로 충분히 생활 가능하세요. 아가씨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와, 언니 지금까지 참고 살았으면 계속 참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제 와서 긁어부스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저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아껴서 겨우 보낸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닐 때 저희 식구 그 흔한 가족여행 한 번 못 가고 돈 보내드린 거라고요. 몇십 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됐지. 이제 그만 좀 해요. 이 못돼 먹은 것 같으니라고 우리 형준이가 하늘에서 보면 노할 거야. 어쩜 그렇게 제 어미를 나 몰라라 할 수 있냐고 통곡을 할 거라고.
아주버님 핑계 그만 대시라고요. 막말로 그이가 아주버님 돌아가시게 만든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의미 부여만 안 하셨어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 어린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이 사람도 형 보고 싶고 그리워한다고요. 어머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정말 자기가 형 죽인 줄 알고 형이 자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매일 괴로워한다고요. 괴로워해도 싸다. 자기 형이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학비 못 내서 울고불고만 안 했어도 그 녀석이 그렇게 떠나진 않았어. 돈 한 푼 벌려고 그 새벽에 언니, 그만해요. 우리 엄마 그만 괴롭히라고요. 돈 주기 싫으면 주지 마요. 내가 오빠한테 직접 말할 거니까. 전화해서 한 번만 돈 얘기해봐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 다 엎어버리려니까. 아이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저딴 게 며느리라고 이제야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여보, 지금 쉬는 시간이지?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응. 무슨 일 있어? 아마 곧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전화 갈 건데 내가 당신한테 미리 말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뭔데 그래? 이번에 생활비 입금 안 됐다고 나한테 뭐라 하시더라? 아가씨도 그래. 그 나이 되도록 벌어둔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자기가 버는 건 버는 것도 아니라 이거야?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몇백씩 받아가냐고. 돌아가신 아주버님 핑계대는 것도 이제 지쳐. 당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옷 몇 벌이나 샀어? 애들 등록금 된다고 새벽까지 일하고. 이젠 우리 그러지 말자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형 이야기를 했어? 내가 이참에 인연을 끊더라도 싹을 다 잘라내버릴 거야. 우리 내일 모레면 50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우리 애들도 장가 보내고 우리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 말이 맞긴 한데 그래도 엄마랑 가영이가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나도 이제 애들 다 키웠고 무서운 거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밤에 일하는 거 그만해. 나도 주간에 일할 거니까 일 좀 줄여. 일단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엄마랑 가영이한테 연락이 오면 잘 말할게. 또 바보처럼 내. 이러고 돈 보내지 말고 내가 단단히 일러뒀으니까 무슨 말을 하던 앞으로 그냥 나랑 이야기하라고 해. 알겠어. 당신 고혈압도 있는데 그러다 큰일 나. 내가 오늘 일 마치고 바로 갈 테니까 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쉬고 있어. 사실 시댁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포항에서 어부로 사셨던 시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신 바람에 가세가 기울었는데 그때 당시 가장이었던 아주버님이 돈을 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의 늦둥이로 태어난 시누이로 인해 시어머니는 일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남편은 한참 사춘기였던 철없는 중학생이었죠. 학생회비, 급식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고 남편은 어린 나이였던지라 투정이 좀 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본인 말고는 다른 식구들은 잘 챙기지 않았고 되려 나이 어린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해요. 어린 동생들과 엄마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고등학교 진학에 포기한 채 뱃일과 어시장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려 밤낮 없이 일하다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고 그대로 아주버님은 짧은 생을 마감하신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걸 남편 탓으로 돌렸고 남편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뒷바라지하게 된 이유였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없는데 바보같이 착하기만 했던 남편은 그렇게 몇십 년을 혼자 소갈이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왜?
지난번 일로 어머니가 또 뭐라 하셔? 생활비 안 보내주기로 합의 본 거 아니야? 그게 말이지. 그래도 내가 벌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드리는 거 어떨까? 앞으로 딱 2년만 더 고생하자. 나도 애들 결혼 자금이며 노후 자금이며 다 계산해 둔 게 있어서 그래. 계산은 계산이고 당신이 무슨 죄야? 왜 어머니랑 아가씨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정말 답답해 죽겠다.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염치 없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참아주면 안 될까? 2년 뒤에는 내가 엄마랑 가영이한테 단돈 1원도 안 보낼 거야. 나도 내 인생 살 거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애초에 싹을 자르지 않으면 그만둘 사람들이 아닌데.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물러터졌어? 지금까지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들어간 돈만 모아도 우리 번듯한 아파트 2채는 사고도 남았을 거야. 그렇긴 하지. 그래도 빚 없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잖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당신 믿어준다고 하면 2년 동안 개고생하는 꼴을 또 보라고? 우리도 이제는 편하게 지낼 나이잖아. 더 달라고 해도 안 줄 거야. 내가 각서라도 쓸게.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속 썩인 적도 없는데.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 좀 믿어줘. 정말 2년이야? 딱 2년이야. 2년만 고생하자. 그럼 아가씨한테 각서 받아와. 2년 뒤 날짜까지 쓰고 더 이상 돈 요구하지 않겠다고. 나이가 30이면 자기가 벌어서 써야지.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 모아둔 돈 한 푼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지난번에 명품 사재 끼고 아가씨랑 괌 다녀오시고. 난 그 2사람 말 못 믿으니까 각서 쓰고 공증까지 받아와. 당신이 그게 편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게. 그러니 너무 열내지 말자. 그리고 당신도 그래. 내가 쉬엄쉬엄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지? 당신도 태도 확실하게 하란 말야. 앞으로 내 입에서 큰 소리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땐 당신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이번 한 번만이야.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알겠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내가 꼭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마누라 하고 싶다던 미용실도 차려주고 멋진 집도 사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시어머니, 시누이와 한바탕하고 남편과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누이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매달 200 조금 넘는 금액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오래 일하기 싫어서 9시부터 6시까지만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는데 매월 300 정도 받으세요. 솔직히 여자 둘이 그 정도 벌고 딸린 식구도 없으면 쓰고도 남아야 하는 금액 아닌가요? 아무튼 앞으로 딱 2년만 더 고생하자며 남편이 저를 설득했고 저는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돈줄 끊기긴 싫었는지 각서 쓰고 공증 받아야 나머지 생활비 대주겠다니까 덥석 쓰더라고요. 어이없는 상황에 한 번 더 이를 악물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부업이며 아르바이트며 할 수 있는 일은 모조리 하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매월 18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거의 모든 금액을 저축했습니다. 언젠간 저만의 땅과 집을 사겠다는 꿈을 안고 말이죠.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이지? 조심해서 다녀와. 오래 일했던 곳인데 막상 떠나려니 아쉽네. 정들어서 더 그렇지. 사실 나도 어제부로 그만뒀고 재택근무 구했어. 오전에만 잠깐 하면 되는 일이라 당신이랑 시간 보내려고 일부러 조율했어. 만발의 준비를 하셨네요. 그나저나 조금 전에 엄마랑 가영이한테 생활비 입금해줬어. 혹시 연락 온 거 없었지? 벌써 그날이야? 이번 게 마지막이지? 응. 약속한 대로 오늘이 2년째 되는 시점이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다음 주였나? 가영이가 결혼할 남자 인사시켜 준다는데.
나는 금시초문이네. 아가씨 남자친구 있는지도 몰랐어. 다음 주에 애들 방학하고 내려오고 엄마 생일이랑 겸사겸사해서 인사 온다더라고. 그 녀석 시집 가면 그래도 한시름 더니까 좋지. 설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또 우리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겠지? 그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그동안 아무 이유 없이 매달 생활비 보내줬는데 이번에는 결혼한다고 결혼자금 달라 그러는 거 아닌지 몰라? 난 왜 자꾸 불안한지 모르겠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도 그동안 준 돈이 있으니 잘 모아놨을 거야. 각 써보면 쓰여 있잖아. 보내는 돈의 절반은 저축해야 한다고. 아가씨가 퍽이나 하겠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안 모아둔 거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결혼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아니잖아. 시어머니도 안 계시는 상황이라면 말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부모 역할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 어머니도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할 도리만 생각하자. 그래, 그러자. 아무튼 나도 좀 속 시원해지겠다. 그래도 당신 아니었으면 결판 못 지었네. 원래 그때 바로 손절 쳤어야 했어. 그런데 당신이 하도 난감해하니까 내가 봐준 거야. 약속 지켜야 해. 안 지키면 각서 들고 쫓아가서 확 엎어버릴 거야. 알겠어. 성질 좀 죽여.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이번에 새로 거래처 뚫었는데 잘 보이려면 직접 가서 배송도 해주고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럼 늦게 오겠네. 알겠어. 식탁 위에 간단히 먹을 거 올려두고 잘게. 아니면 집에 와서 나 깨워. 알겠지? 네, 어서 쉬고 있으세요.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고 돈을 벌러 지방으로 배송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2년 전쯤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하고는 명절이나 중요한 일정 말고는 별다른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희도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남편이 노후로 작은 미용실을 열어준다며 상가 계약을 하고 오던 날 밤이었어요. 그날이 제 운명을 좌지우지할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밤늦게 배송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편이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만 겁니다. 워낙 큰 사고라 지역 뉴스에도 언급되었던 사고였죠. 손 쓸 새도 없이 그렇게 남편은 제 곁을 황망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들과 장례 기간 내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 안 되겠다 싶어 정신을 차리려 애를 썼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49제를 앞두고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한 뒤 집에 틀어박혀 있는데 한 변호사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한참을 이야기했고 남편의 뜻을 받들어 슬픔은 뒤로 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요. 어쩐 일로 연락하셨어요? 이제 그이도 죽고 없는데 무슨 볼 일이 있으시다고. 2달 전에 마지막 생활비 입금 다 된 걸로 아는데요. 야박하게 왜 그러니? 할 말이 있으니까 연락했지. 나도 형식이 그렇게 된 거 안타깝게 생각한다. 세상에 불효자도 그런 불효자가 없지. 어떻게 된 게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등진다니. 내 속도 생각해 주렴. 그러시는 분이 장례식장 안 지키고 뭐 하셨어요? 내가 제정신이었겠니? 너는 말해도 참. 아, 언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오빠 죽었으니깐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그건 또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딴 말을. 오빠랑 언니랑 부부고 아이들까지 낳아서 잘 기른 거 알겠는데 우리한테 몇십 년을 생활비 보태고 한 거 보면 우리도 보통 사이는 아니거든요. 오빠 재산 탐내지 말고 얼른 꺼져요. 참고로 언니가 사는 그 집 제가 받기로 했거든요. 아, 그 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거예요? 그래요. 이 집 가져요. 나도 더는 미련 없으니까. 네가 웬일로 순순히 물러나냐?
어디 숨겨둔 남자라도 있는 거야? 세상에 남사스러워서.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세요. 아무튼 아가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정말이죠? 딴 말 하지 않기에요? 그러세요, 아가씨. 반응이 왜 이래? 가지라는데도 불만이에요? 오빠가 그래도 가족들 살린다고 끝까지 챙겼네요. 남겨준 거 어디다 팔아먹지 말고 잘 간직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요. 알겠어요?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언니가 사는 그 집 시세가 얼마인지나 알아요? 자그마치 4억이에요. 4억. 포항도 더 이상 예전의 포항이 아니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짐 싸서 나갈 테니까 알아서 가지라고요. 앞으로 살면서 더 이상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어머니 돌아가셔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그의 뜻이니까. 남은 인생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정말 뭐 있구나. 네, 그 사람이 유언장을 남겼더라고요. 며칠 전에 변호사가 다녀갔고요. 아마 2주 정도 있다가 이 집 아가씨한테 상속될 거고 남아있던 2천만 원 정도는 어머님 통장으로 지급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저희가 이게 될지 싶었던 데가 재개발이 됐지 뭐예요? 양덕지구 아시죠? 거기 사둔 작은 땅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명의는 온전히 제 것이고요. 그이가 그래도 살아생전에 미리 손을 써둬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그럼 지지구, 복구 고생 많았어요. 뭐? 인연이. 그거 우리 아들 재산이야. 그 돈도 우리 거야. 언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10억은 좋게 넘을 텐데. 내가 사람 써서라도 꼭 뺏어올 거야. 나도 권리 있다고. 글쎄요? 어디 한번 해봐요. 나도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덤빌 거면 덤벼봐요. 단, 아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법이거든. 야, 이 못된 년아.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리 한치 앞을 내다보았던 남편 덕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알고 남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모두 맞춰둔 상태더라고요. 정말 우연하게도 저희 부부가 5천만 원을 투자해 사두었던 보잘것없는 땅이 재개발되면서 10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어차피 아들 둘 취업하고 나가서 살면 저희 부부가 살 집은 크지 않아도 돼서 따로 오피스텔을 구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상가 계약도 마친 상태라 아쉬울 게 없었어요. 남편 덕분에 남은 인생 제대로 팔자 피고 살게 된 거죠.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가족이고 뭐고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 이 악물고 저에게 달려들었고 몇 개월 동안 재산 상속으로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 벌써 소송 비용으로만 쓴 게 몇 천이야.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줘요. 네? 그래, 어미야. 너흰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니? 남은 노년 어떻게 보내라고 그러는 거냐? 누가 계속 시비 걸래요? 우리 아들 머리 깨져서 열흘 넘게 혼수 상태였다가 겨우 깨어났는데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크게 다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끝까지 가보자고. 병원비며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싹 다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나 결혼도 해야 하는데 정말 1억이야? 그러게 왜 사람을 건드려요? 기껏 그 사람이 생각해서 먹고 살 재산 남겨줬는데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예, 그래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마지막 정이라 생각하고 봐주렴, 응? 봐주긴 뭘 봐줘요. 내 자식이 저 세상 갈 뻔했는데
당신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사람이 살면서 유난 떨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 당신들 뒷바라지 해준 이유가 뭔데?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정신 차리겠지 하는 심정이었다고. 근데 당신들은 늘 바라기만 했지. 언제 우리한테 따뜻한 말 건네기라도 해봤어? 매달 돈 달라는 연락 말고는 연락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아쉬워서 살려달라 봐줘라 지랄인 거야? 아무튼 나는 당신들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야지. 언니, 그 뒤로 완전히 해결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남편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해둔 터라 시댁 식구들은 발도 못 붙였습니다. 게다가 법정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몸싸움을 한 적도 있는데 아들이 크게 다쳤었어요.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겨우 회복하고 퇴원했는데 그걸 빌미로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깨갱거린 거 있죠? 보상금으로 7천만 원 정도 받아냈고 시댁 식구들 연락처는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아서 마주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도저히 안 되면 접근 금지든 뭐든 해버리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네요. 저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아들 둘은 나란히 철강회사에 입사했고요.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희를 잘 보살펴 줄 거라 믿습니다. 늘 밝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거든요. 저희만을 위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제 인생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서 사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